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에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민원성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한 80%는 내가 재테크를 위해서 재무상담을 받았는데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이었다,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자, 일단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종신보험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뭔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 사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는데 중간에 언제든지 죽더라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상품인 거죠.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미성년자 아이들을 많이 둔 가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은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뭔가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 개념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속을 해줄 돈이 많다거나 혹은 또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이 종신보험에 이 사망보험금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상속세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신보험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성 보험인 거지, 사실 뭔가 저축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소비자들은 이 재무상담 이후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 왜 속는 것일까? 저도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는 시스템상 뭔가 상품 가입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링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본인이 전자서명을 하든 서류에 서명을 하든 이 버젓이 상품 이름에 종신보험이 써져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적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리고 속여서 이것을 가입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속는 것일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재무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종신보험인데 30만원 50만원씩이나 가입이 돼 있네요. 이거는 왜 가입하셨죠?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진짜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20대 여성이야. 사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상황과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노후를 위해서 뭔가 연금 혹은 장기저축보험, 비과세되는 상품을 가입을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종신보험을 가입한 건 맞아요. 물론 사회초년생분들 중에서도 진짜 좀 길게 보고, 나도 언젠간 결혼하고 아이 낳을 거고, 또 언젠가는 내 재산 상속해 줄 거고,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싸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0.1%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도 재무상담을 해드린 분 역시 D사에 알뜰 플러스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한 상태였고, 본인은 이 상품을 철저하게 저축성 상품,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확정금리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금융상품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일단 속은 걸 수도 있고요. 정말로 판매자가 설명 잘 하고 상황에 맞게끔 잘 추천을 한 건데 소비자가 까먹을 수도 있죠. 이게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금융상품이라는 게 특히나 보험 쪽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재무상담하면서 종신보험을 추천받은 사례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약간 기망하죠. 왜냐면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이 전혀 없는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납입을 완료한 7년차, 10년차 시점이 되면은 무려 환급률이 110%고, 그때부터는 쭉쭉쭉 환급률이 연복리로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비과세가 되면서 확정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상품을 지금 확보해 두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꽤 괜찮잖아요. 세금도 없고, 그리고 확정금리인데 이 확정금리가 또 평생 고정이라니, 변동도 아니고, 그리고 환급률이 얼핏 110%, 졸라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딜 봐서 종신보험처럼 들립니까? 그냥 정말 좋은 저축성 상품이죠.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맹점을 볼 수 있죠. 자, 일단 7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환급률이 100%다 혹은 뭐 110%다라고 하는데 높은 수치인가요? 물론 종신보험인데 7년 차에 환급률이 110%면은 종신보험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저축성 보험도 7년 차에 환급률이 거의 뭐 100% 간당간당한 경우가 많으니까, 하물며 종신보험인데 환급률이 10%나 더 높다니. 하지만 7년 차에 환급률 100% 혹은 110% 뭐 요 정도면은 왜 가입하는 거죠? 10년 동안 10% 얻으려고? 혹은 10년 차에 원금 얻으려고? 물론 뭐 그 뒤로는 연봉률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 말에 속아서 일단 110%라고 하더라도 7년 동안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연 2% 후반의 성과를 얻은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110%라는 게 환급률 개념이지 수익률 개념이 아니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겨우 10%밖에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급률을 공짜로 주지 않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해지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은 대부분 저해지 종신보험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7년차 10년차 이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원금의 최소 절반, 많게는 70%를 돌려주지 않아요. 5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을 하고 1년에 600만원씩 넣으면서 5년 차가 돼서 원금이 3천인데 이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이 상품을 해지를 한다. 그러면 2천만 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얻을 수 있는 성과가 7년차, 10년차 이런 시점에 원금 대비 10% 수준, 혹은 어떤 종신보험은 그냥 원금 정도 수준, 이렇게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매력적인 금융상품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소비자들은 어찌됐든 비과세와 확정금리, 평생 이런 단어만 듣고 이거를 그냥 좀 속아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의뢰인 역시 이 상품을 B사의 알뜰 플러스 무슨이었는데 이게 종신보험이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에 알아보니까 이게 왜 종신보험이 써있지? 내가 아는 종신보험은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인데 나는 이거를 설명을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세금 혜택도 있는 그런 상품으로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한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드렸던 거죠. 이렇게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 그나마 이렇게 납입 기간을 7년 10년으로 세팅해 놓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이걸 뭐 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기도 좀 그렇지만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거고, 이렇게 저축 컨셉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납입 기간을 20년 설정을 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판매사가, 저는 그냥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속은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굉장히 커서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어설픈 시점에 해지했을 때 금전적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게 어쨌든 가장 위험한 점이고, 그리고 말이 10년 차에 뭐 원금 뭐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 사라지는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야 뭐 주가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정말로 이게 크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상품을 어쨌든 20년 30년 뒤에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겨우 2% 3% 정도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20, 30년 동안 희생한다. 그리고 앞에 7년 10년은 사실상 없는 기간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은행의 예적금 대비해서 유리한 게 전혀 없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속는다라는 게 어쨌든 이해는 잘 되진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재무상담 받고 뭐 했는데 증권 한번 보세요. 연금을 가입한 게 맞는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건지. 근데 설명드렸을 때 뭐 확정금리, 평생 이런 단어 들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거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칭 재무상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무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에게 노후를 위해서 혹은 10년, 20년 목적자금을 위해서 일반적인 예적금, 펀드, 저축보험, 연금도 아닌 이 종신보험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이게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서일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종신보험을 팔았을 때 지들이 돈을 더 벌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대단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어서 추천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정말로 어떤 의뢰인이 내가 사망 목적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종신보험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기왕이면은 종신보험이라는 게 꼭 나중에 죽어서만이 이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중간에 안 죽고 장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왕이면은 종신보험을 3, 40년 뒤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률이 높은 그런 상품을 추천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의뢰인에게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거를 노후 자금을 위해서 혹은 10년 뒤, 20년 뒤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런 상품을 활용을 한다? 절대 매칭이 될 수 없는 상품이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상담, 재테크 상담하다가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의뢰인도 D사의 알뜰 플러스 종신보험을 그냥 저축보험, 연금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셨고 그나마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불행 중 다행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안전 판매로 내가 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 자필로 쓰고 심지어는 다 전자서명하고 또 모니터링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민원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요즘에는 민원으로 원금을 다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융상품 가입을 하실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이게 목적에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